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알아두면 더 좋을 장고 쿼리 상식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쿼리란 무엇인가부터 장고에서 쿼리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장고는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장고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일관된 디자인 룰을 적용한 최신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고로는 SNS부터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고는 여러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장고는 각각의 아키텍처가 독립적이어서 필요하다면 교체 및 변경할 수 있기에 확장에 용이합니다. 장고는 MVC 패턴과 유사하게 작동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코드를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장고를 더 좋게 쓰기 위하여 장고 쿼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쿼리란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필요한 유동적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와 소통 과정에 쓰이는 언어가 바로 SQL입니다. 다음과 같이 SQL문을 작성하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SQL문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조회, 생성, 업데이트,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순간 장고를 사용하면서 나는 SQL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SQL문은 장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고는 어떻게 알아서 SQL문을 데이터베이스에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장고는 ORM으로 쿼리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셋을 작성하면 알아서 SQL문으로 번역해줍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장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DB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모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생성된 모델을 사용해 쿼리셋을 만들고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때 장고는 .save를 SQL문의 인서트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해줍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이러한 쿼리셋을 만들면 장고가 SQL where문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전달해주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고에서는 쿼리셋을 생성한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전달해주지는 않습니다. 장고에선 쿼리셋을 생성하는 순간이 아닌 평가하는 순간에 쿼리를 보내는 레이지, 즉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역하자면 장고의 쿼리셋은 느긋합니다. 지금부터 이 느긋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고 공식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데 쿼리셋을 생성할 때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고는 쿼리셋이 평가되고 나서야 쿼리를 보낸다. 이를 통해 쿼리는 쿼리셋이 평가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가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반복문이 있습니다. 쿼리셋 내에서 반복문을 돌리게 되면 반복문이 순회함에 따라서 쿼리가 보내집니다. 슬라이싱도 평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캐싱이 해당되는데 장고에서는 쿼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쿼리셋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캐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싱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평가된 쿼리셋을 할당하면 됩니다. 캐싱과 쿼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쉘 플러스에 접속하여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쿼리가 전달되면 상당히 쿼리 로그가 찍힐 것입니다. 먼저 캐싱이 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되지 않은 쿼리셋을 변수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쿼리셋을 생성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DB가 쿼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봤듯이 장고의 느긋함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로 값을 출력하면 이것은 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쿼리가 전송됩니다. 슬라이싱을 해보면 또다시 쿼리가 전송됩니다. 다음은 캐싱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된 상태로 변수에 할당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도 평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스트로 변환하여 할당해 보겠습니다. 캐싱이 되었고 캐싱될 때는 쿼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캐싱이 된 후부터는 캐싱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싱된 값을 프린트하더라도 예상대로 쿼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가된 값을 변수에 넣으면 캐싱이 되어서 캐싱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므로 쿼리를 보내지 않게 되어 효율적입니다. 이 밖에 파이썬 메소드들도 쿼리셋 평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쿼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엔 쿼리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테이블에서 특정 유저의 정보를 추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필터를 사용하여 쿼리셋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보면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테이블의 열이 100개, 1000개, 10,000개로 아주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전부 풀스캔하게 된다면 적어도 오더 n 이상의 시간 복잡도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WS 등에서 심하게 가금이 될 수도 있고 응답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인덱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은 간단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인덱싱을 하고자 하는 모델에 이렇게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리스트나 문자열 등에서 인덱싱을 하듯이 오더 1의 시간 복잡도로 보다 빠르게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강의 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저마다 각기 다른 70개의 강의를 가지고 있고 유저가 강의실에 접속할 때마다 70개의 강의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10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저는 반복적으로 거의 동일한 데이터를 불러올 텐데 매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캐싱입니다. 캐싱은 서버에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 캐시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캐시가 있다면 캐시를 사용하고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냅니다. 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대표적으로 레디스가 있는데 키 밸류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는 속도가 오더 1에 해당하게 되어 빠릅니다. 캐시를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응답 속도 차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레디스에 저장된 캐시가 없는 것을 먼저 확인하였고 캐시가 없을 때의 응답 속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저장된 캐시가 있을 때의 응답 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트맨 기준 응답 속도가 약 90배가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고에서 쿼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덱싱과 캐싱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웹서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